안녕하세요. 뜨개하는 베란다 토끼끼입니다. 오늘은 릴 크리스핀 가디건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그에 앞서서 원래는 이걸 연말에 한 크리스마스쯤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연말 전에 영상을 올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 좀 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저도 애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신년이 되어서야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어서요. 새해 인사도 못 드린 것 같아 이렇게 앞에 따로 녹음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새해에는 정말 그래도 웃을 일이 많고 행복한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뜨개하는 베란다 토끼끼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덕구와 함께 하고 있어요. 오늘은 일단은 완성했던 아기 가디건이 있어서 그거를 F5에 대해서 F5가 있으니까 그 리뷰를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뜨개수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썸네일을 보고 가디건에 대한 후기가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실 테니까 저의 근황에 관한 얘기는 뒤로 좀 미루고 그 우주 가디건 릴리 크리스핀 그 가디건에 대해서 무료 도안이에요. 그래서 그 가디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덕구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덕구예요. 오늘도 아기를 재우고 안방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는 저기 테이블에 앉아서 좀 뜨개 옷도 입고 이렇게 찍으려고 했는데 그냥 만사다 귀찮고 너무 졸린 상태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냥 안 찍지 말고 다음에 찍을까 또 했다가 자꾸 미루면은 또 찍기 힘들어가지고 일단 편집은 언제 할지 몰라도 일단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요거 우주 가디건 완성한 거 꽤 커요. 이거를 제가 이거는 일단 무료 도안이고요. 필콜라나 그 실회사죠? 거기에서 제공하는 무료 도안입니다. 그래서 다운받으셔서 바로 쓰실 수 레이블리에 검색하시면 제가 자막으로 넣는 이 도안의 이름을 검색하시면 무료로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고 영문 도안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사이즈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원하시는 사이즈로 게이지 같은 거 좀 조절해가지고 뜨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저는 가장 큰 사이즈로 떴어요. 게이지도 일단은 원작은 3mm로 뜨는데 저는 3.5mm로 떴거든요. 요게 실이 그 바늘 이야기에 베지터블 아직 한 벌이 남았는데 가지고 올 걸 그랬네요. 베지터블이라는 그 면실 100% 면사 그 실을 가지고 떴는데 그게 3.5mm 정도 뜨면 괜찮더라고요. 제 손땀으로는. 그래서 3.5mm로 떴기 때문에 원작보다 조금 코가 크게 나오는 관계로 그런 데다가 이제 아기를 좀 오래 입히고 싶어가지고 아마 원작에서 제일 큰 사이즈가 24개월용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정도 한 두 돌 정도 됐을 때 입을 만한 사이즈로 뜨고 싶기도 했고 근데 지금 제가 지금 우주가 돌이 이제 지났거든요. 드디어 돌잔치가 끝났습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가 하겠는데요. 아무튼 가족끼리 하는 거였지만 굉장히 좀 은근히 계속 신경 쓰여가지고 좀 힘들었었는데 그거를 맞춰서 저도 이제 아주 마음이 후련해졌습니다. 돌이 지났고 어쨌든 이거는 이제 돌 전부터 뜨고 있었지만 어, 저희 우주가 좀 덩치가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90은 거의 그냥 괜찮게 맞고 100 정도는 사야 이제 낙낙하게 입히는 정도여서 전 100을 사거든요. 그러니까 애기 옷을 너무 딱 맞게 입히는 건 좀 애기가 불편해 보여가지고 저는 항상 옷을 좀 크게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00 사이즈를 사고 있는데 100 사이즈를 사니까 그 옷을 좀 기반으로 해서 너비를 재보면 지금 이 옷 정도로 이제 거기에 이제 기준을 맞춰서 이제 뜨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한 두 돌에서 세 돌 뭐 이 정도까지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사이즈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완성 사이즈는 가로가 35 그죠? 그리고 이 세로 기장 여기 목고무단 여기 뾰족한 여기부터 이 밑에까지 한 38.5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낙낙하고 지금 입히면 거의 외투로 막 입혀도 안에 뭐 여러 개 입고 두세 겹 입고 외투로 입어도 입 맞을 정도로 근데 다만 이게 면사니까 지금 겨울에 외투를 입긴 그렇잖아요. 어쨌든 그 정도로 매우 낙낙하고 소매통도 매우 크게 만들어져서 엄청 편안하게 입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주한테 입혔던 착샷을 한번 제가 사진으로 편집할 때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낙낙하게 루즈한 핏으로 만들어졌다. 굉장히 만족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래서 아무튼 원작이랑 달리 저는 3.5mm를 써서 제일 큰 사이즈를 만들었는데 당연히 원작보다 더 크게 완성이 됐습니다. 원하시는 사이즈에 맞춰서 뜨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무늬가 이렇게 건지 무늬거든요. 겉뜨기 안뜨기로만 해서 이런 무늬가 만들어지는 그래서 이런 다이아몬드 퀼팅 무늬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은근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정신을 잠깐 놓고 뜨면 틀려요. 그렇다고 도안을 계속 보고 떠야 되는 그런 무늬는 아니거든요. 이게 금방 규칙성이 있긴 해서 도안에도 뭐 한 요 정도 규칙되는 범위 에 대해서만 도안 그 차트가 나와 있고 나머지 알아서 뜨라는 식으로 돼 있기는 해요. 이 레글런을 늘려가면서 거기에 양쪽에 이렇게 대칭되게끔 이렇게 알아서 무늬를 조절해서 떠야 하는 거거든요. 처음 캐스톤에서 목고무단 끝나고부터 무늬를 좀 뜨다가 이제 그 몇 단 뜨고 나면 거기 전 단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단은 알아서 무늬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뜨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건지무늬라고 하는 이런 걸 처음 떠봤는데 은근히 까다롭구나. 겉뜨기 안뜨기 이것만 하면 되지만 굉장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떠야 하는 뭔가 이렇게 영상 같은 거 보고 뜨면서 조금 정신을 놓으면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무료 도안이긴 하니까 대충 얘기를 하면은 뭐 겉뜨기 세코하고 안뜨기 하고 또 겉뜨기 세코하고 안뜨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아니 뭐 이렇게 반복돼야 되거든요. 근데 아니면은 그 다음에는 뭐 겉뜨기 5코 한 다음에 안뜨기 한다 이런 식으로 전단에 떴던 무늬를 보고 거기에서 이제 예측해서 이게 지금 다이아몬드가 늘어나는 건가 줄어드는 건가 이렇게 계속 생각하면서 무늬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은 무늬를 틀려서 풀어버리는 경우가 조금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정신 차리고 뜨느라고 조금 은근히 이게 무매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늬가 막 있는 아란도 아니면서 은근히 신경을 계속 쓰고 떠야 된다라는 거를 좀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뭐지 이 팔 소매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안에서 이게 무늬를 처음에 셋업하고 몇 단 정도만 이제 그 차트에서 보고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이제 뜨는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레글런 늘림할 때나 뭐 이런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소매 분리를 했다가 나중에 코를 겨드랑이 코를 주어서 이제 쭉 원통 뜨기로 소매를 떠야 되는데 그 소매를 뜰 때 또 이제 이 겨드랑이 과마코 부분이 저는
이 가마코를 만들 때, 소매 둘레 이 한 패턴의 그 반복 코스가 있잖아요. 그 코스대로 하면 뭐 예를 들어 그 코스가 10코다 이러면 10코를 뭐 5번 반복하면 50코일 거고 6번 반복하면 60코일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배수로 이렇게 늘어나게끔 코스가 총 소매 둘레 코스가 돼야 되지 않나. 그래야 무늬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무늬를 알아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코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하지? 하고서는 그래서 저는 그 소매 이 돌아가는 무늬를 맞추고 싶어가지고, 이게, 왜냐면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끝나고, 여기 이렇게 계속 원통으로 돌아가는데 그 마주치는 곳에서 무늬가 맞게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근데 그렇게 하자니까 코스가 안 맞아서 그러면 그 배수로 맞춰야겠다 해가지고 저는 그러자니 도안에서는 4콘가 주라고 했는데 제가 계산해보면 아예 가마코를 주지 말던지 아니면 6콘가를 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6코를 줬더니 소매통이 더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도안에서는 2콘가 4콘가 아무튼 그랬거든요. 근데 도안보다 더 줬더니 이제 소매통도 더 넓어지기는 했죠. 그래서 했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가마코를 주고 이제 몸통을 다 뜬 다음에 이제 소매를 와서 이어서 뜨려고 보니까 주워가지고 뜨는데 당연히 처음엔 무늬가 맞죠. 근데 이제 소매 줄임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소매 줄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차피 무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못 한 거죠. 그래서 아예 그냥 도안상에는 그 무늬 맞추려는 라는 그런 얘기 자체가 그래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코스 자체도 처음에 이 시작되는 코스 그 소매 둘레 코스 자체도 이 무늬의 그 코스와 맞지 않았던 거예요. 신경을 그냥 안 쓰고 여기 그 원통 뜨기 할 때 그 만나는 BOR 그 마커를 달아놓는 그 부위에 그 서로 무늬가 마주하는 그 부분을 무늬가 깨지는 거를 처음부터 그냥 깨지게 뜨는 거였던 거예요. 어차피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소매를 이렇게 줄여나가기 때문에 이 무늬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라고 해서 저처럼 그렇게 무늬를 맞춰야 되지 않나 하고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원작에 있는 그 메리아스 게이지를 참고를 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 스와치를 뜰 때, 뭐, 무늬 스와치를 떠서 맞춘 게 아니고, 그냥 똑같이 메리아스 게이지를 뜬 다음에, 메리아스 대 메리아스로 이렇게 비교를 해서 뜨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뒷목 경사가 없는 도안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앞목이랑 뒷목이랑 이렇게 높이가 원래는 이렇게 똑같이 맞아서 이렇게 뒷목 앞목이 그냥 똑같이 맞는 도안인데 저는 이거를 뒷목 경사를 줘서 이렇게 앞목이 좀 더 밑으로 내려가는 상태예요. 예전에 제가 그 우주 처음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임신 중에 떴던 그 가디건 있잖아요. 엘렌스 플레이 세트, 뿌띠니트 도안 그 가디건이랑 그 도트로 이렇게 레이스 무늬 뽕뽕뽕뽕 구멍 뚫리고 그것도 이제 무늬를 좀 레글런 늘림선이나 이런 거 알아서 맞춰가면서 떠야 되는데 어쨌든 그거랑 밑에 롬퍼, 귀여운 기저귀 같은 그 롬퍼 그 세트 있는 거. 그래서 그거 썸네일에 제가 참고 썸네일을 제가 넣도록 할게요. 어쨌든 그 예전에 올렸던 그 엘렌스 플레이 세트 뜰 때도 그게 뒷목 경사가 없어요. 그래서 뒷목 경사가 없다 보니까 애기한테 특히 아기들은 목이 없잖아요. 그래서 목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여기 가슴이 그냥 턱이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 목이 뒷목 경사도 없으니까 이렇게 옷이 이렇게 올라붙어서 되게 좀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위에 단추를 하나 떼고, 풀고 이렇게 입히거나 하긴 했는데, 어쨌든 저는 다음 가디건을 떠줄 땐 뒷목 경사를 꼭 만들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뒷목 경사를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안상에, 여기 너무 지저분하게 여기 너무 지저분하게 나오는데, 이불이랑 막 인형이랑 쌓여 있어가지고, 우리 덕구가 앵글 밖으로 벗어났어요. 제 다리를 치우면 애가 여기 있는데 납작하게 누워 있어가지고 제 다리 사이에서. 아무튼 그래서 뒷목 경사를 꼭 만들어줘야겠다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근데 이게 무늬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늬가 있는 상태에서 원작은 그 뒷목 경사가 없는데 저는 뒷목 경사를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했을 때 1단으로 출발하다가 이제 여기서 뒷목 경사를 넣기 시작하면 이게 몇 단 쌓이잖아요. 그 상태에서 다시 뒷목 경사가 끝나고 이쪽으로 가면 이 고무단 위에 한 단은 여긴 또 1단이고 그래서 요 무늬를
맞춰야 되는데 그걸 맞추기 위해서 몇 번을 풀었거든요. 두세 번 정도를 풀었는데 결국에는 그냥 모르겠다고 무늬를 무시해버리고 그냥 뒷목경사는 무늬 없이 그냥 넣고 무늬 없이 그냥 떴어요. 이렇게 무늬 없이 그냥 뜨다가 이렇게 뒷목경사 끝나고 무늬를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뭐 어른 같은 경우는 머리를 풀면 안 보이거나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아기는 그렇진 않지만 제가 입혀봤을 때 그렇게 막 흉하거나 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떴습니다. 결국에는 막 제가 그 모는 종이 같은 모는 종이라고 하면 그렇고 방한지 똑같은 건가? 아무튼 그 딱 5mm 정도 되는 그 체크 이렇게 무늬가 있는 그런 노트 있잖아요. 거기다가 제가 그거를 막 도안을 그리면서 막 뒷목광사 주고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뜨다가 막 혈압 올라가지고 저는 나름대로 그게 그렇게 하면 완성될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떠보는데 또 뭐가 무늬가 안 맞고 나중에 이런 식이어서 혈압 올라가지고 때려칠 것 같아서 그냥 다 풀어버리고 무늬 없이 뒷목 경사를 주고 뒷목 경사 끝난 다음에 이제 무늬를 시작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떴는데 괜찮아요. 아기한테 아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벙벙하니 넉넉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우 마음에 들고요. 색감도 아마 지금 조명에서 보여드리는 요 정도 색감일 것 같아요.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되지? 애쉬한 자줏빛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베지터블의 레디시 컬러입니다. 조금 감성적인 컬러예요. 약간 쨍한 빨강도 아니고 핑크도 아니고 핫핑크도 아니고 뭐 아무튼 와인도 아닌 약간 애쉬한 감성적인 컬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또 다른 거 말씀드릴 거는 저는 그 메인 바늘은 3.5mm를 사용했고 이 목고무단이나 이런 소매 고무단, 바디 이런 데는 바디 끝단 이런 데 3mm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마코를 잡았어요. 마코를 잡았고 소매는 돗바늘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탈리안 바인드 오프라고 할 수 있겠죠. 걸러뜨기를 안 하고 그냥 바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소매도 지금 낙낙하게 만들어져서 그냥 이게 그 엘렌스 플레이 세트 써뒀을 때는 소매가 이렇게 좀 딱 맞으니까 뭔가 이렇게 딱 핏대는 느낌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소매 걷어 올리고 할 때 조금 아기한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낙낙하게 이번에는 완성이 되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막 걷어서 접어서 둘둘 접어도 그냥 넉넉해가지고 괜찮아요. 외투 같아요. 그냥 이너 같은 느낌보다는 그렇게 완성이 됐고 소매도 날랄합니다. 그리고 바디 끝단은 그다지 뭐 돗바늘 마무리할 필요까지는 없어서 축성이랑 크게 관련이 없으니까 오픈이 되는 가디건이다 보니까 그렇고 앞에 버튼밴드 부분도 그냥 덮어 씌워 마무리를 했습니다. 단추는 제가 이거 거의 나무 단추인데 이렇게 나무 단추인데 이게 자꾸 얼굴이 반만 나와요. 잘려서 나와요. 올 거면 여기로 오고 응? 그래서 이게 나무 단추인데 제가 예전에 바늘 이야기에서 예전 엘렌스 플레이 세트 떠주려고 할 때 아이고 졸려. 너나 그때 단추를 요것저것 아기 거 사이즈가 없어가지고 제가 요 15mm 15mm 아니고 12mm인가? 그런 단추인데 그거를 엘렌스 플레이 달아준 단추 말고 요거 그리고 한 가지 정도 더 샀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봐요. 이번에 달아주려고 보니까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이거보다 조금 더 마일드한 컬러였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좀 붉은색 붉은빛 또는 브라운 나무 단추거든요. 그래서 이 가디건이 붉은빛이라 여기다 다니까 더더욱 붉어 보여요. 그래서 그냥 거의 원톤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조금 저는 아쉽습니다. 요게 되게 비슷한 톤으로 보여서 여기를 단추를 풀었더니 굉장히 그 뭐라 그래야 되지? 헬리넥 이런 것처럼 이렇게 젖혀지네요. 셔츠처럼. 이렇게 닫고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닫고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이런 라운드 넥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라벨 같은 거 하나 밑단에 달아줘도 되게 귀엽겠네요. 그래서 단추를 이렇게 달았는데 아마도 조금 베이지빛 나는 단추를 달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나중에 단추를 사서 바꿔줄 일은 거의 없겠죠. 단추 닫는 건 진짜 귀찮은 것 같아요. 바느질 하는 게 너무 귀찮고. 아무튼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거를 완성하고도 단추 달기 너무 귀찮아가지고 한 2, 3일 방치해뒀다가 어쨌든 이게 문어발함대에서 빨리 완성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단추를 꾸역꾸역 달았어요. 그래서 이거 문어발함대 덕분에 완성하게 된 가디건입니다. 아주 만족스러워요. 낙낙하니 우주 입은 착샷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완성했고, 이게 지금 되게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단추도 안 풀고 그냥 이 상태로 티처럼 입혀요. 그냥 이렇게 머리 위에 씌워가지고 팔 넣고 그냥 그대로 입힙니다. 그래서 단추 풀었다 잠갔다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입혀버려요. 너무 네, 커서 좋고, 요거를, 면사라서 외투처럼 입히긴 좀 그렇고, 안에 뭐, 얇은 티나 내복 같은 거 입힌 다음에 이거를 하나 입히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패딩 입혀서 데리고 나간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쇼핑몰 같은 데 갔을 때는 그냥 외투 벗고, 그냥 유모차 안에서 요거까지만 입고 있거나 요거 위에 얇은 조끼를 입힌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입히고 있는데 너무 잘 어울려요. 아기한테 아주 잘 어울리는 컬러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입니다. 여기다 이런 가디건에다가 바지를 갖고 왔는데 이런 베이지색 레깅스 이런 베이지색 레깅스를 같이 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베이지색 면바지 이런 거 아니면 회색 뭐 골덴 바지 막 이런 걸 여러 가지로 막 입혀가지고 매치해서 입히고 있어요. 그래서 색깔이 조금 와인 컬러 같은 거라서 베이지색이나 이런 게 아니어가지고 그레이나 베이지 이런 게 아니라서 매치하기 조금 그러려나 했는데 생각보다 여기저기 잘 어울려서 입히고 있습니다. 뭐 엄마가 그다지 패션에 엄청 그렇게 막 센스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엄청 예쁘게 입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저렇게 입히기에 좋은 저는 이걸 처음 이 도안을 봤을 때 되게 이 무늬 퀼팅 이 무늬가 깔깔이 같지 않나요? 그 군대에서 입는 깔깔이? 그래서 이거를 막 약간 그런 카키나 연두빛이나 이런 걸로 떴으면 진짜 깔깔이 같았을 텐데 색깔을 이렇게 떠서 그나마 깔깔이 같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너무 아기들 왜 그 깔깔이 세트 있잖아요. 위아래로 깔깔이 깔바지 해가지고 이렇게 세트로 입히는 그런 거 되게 귀여운데 그런 느낌 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컬러로 떴으면. 어쨌든 요거 예쁘고 무료 도안이기까지 하니까 혹시 아기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출산 예정이시거나 아니면은 지인이나 아니면 조카 이렇게 떠줄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요 도안 예뻐요. 추천드리겠습니다. 근데 뜨는 동안은 좀 즐겁진 않았어요. 저는 이 무늬 때문에 뭔가 계속 좀 나름 뭔가를 보면서 넋놓고 뜰 수는 없어서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완성하고 나면 너무 예쁜 만족스러운 도안이니까 한번 선물하실 일 있으면 저번에 제가 떴던 그 LS 플레이 세트도 괜찮고 그건 유료 도안이죠. 물론 뿌띠니트 도안이고 요거는 무료 도안이니까 요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후기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거의 저는 베지터블 실 2볼 거의 다 썼습니다. 3볼을 샀는데 혹시 몰라서 2볼 거의 다 쓰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조금 남았어요. 그런데 실 1볼째 다 썼을 때는 이렇게 그 탑다운이니까 위에서부터 떠내려가면서 이 소매 분리를 하고 이 바디를 한 10cm 정도 떴을 때 거기서 끝났어요. 그래서 그 2볼째에 이어서 뜨기 시작했고 이제 소매 뜨고 거의 조금 한 20% 정도 남았나? 그 정도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뜨실 분들 좀 참고하시고 저는 좀 꽤 크게 떴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슴 단면이 35 길이가 38 좀 넘는 그런 큰 사이즈로 완성을 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보다 작게 뜨셔도 아마 2볼은 사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주 작은 사이즈, 제일 작은 사이즈로 뜨면 1볼 될까 어쩔까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떴습니다. 그리고 이 소매는 제가 원작보다 소매통이 좀 더 넓게 됐다고 했잖아요. 가마코를 더 주는 바람에. 어쨌든 그래서 그 코스에서 여기 소매 끝에 땅까지 줄이는데 9번 정도 줄였어요. 저는 그래서
6단마다 해서 9번 이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우리 우주가 입는 100 사이즈의 맨투맨이 있어요. 약간 오버핏으로 입는 맨투맨.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거기 소매 길이 같은 거 재가지고 거기다 맞추려고 했거든요. 그 정도 길이감으로 뜨려고 해서 그거보다 한 이 고무단 정도 길게 떴어요. 그래서 어쨌든 외투 걸치는 걸로 입히기 때문에 그거 기준으로 떠서 이 길이감을 계산해가지고 몇 코 줄여야겠다, 통은 어느 정도 해야겠다 해서 저는 그 정도 줄임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소매 분리했을 때 그 가마코 한 것까지 해서 74코에서 56코까지 줄였어요. 이 소매를 56코까지. 그래서 약간 낙낙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한 50코까지 줄였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통 자체가 처음부터 넓었기 때문에 너무 또 확 줄어들면 조금 부자연스럽나 싶어서 그냥 낙낙하게 했는데 그냥 만족스럽게 괜찮습니다. 그래서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도 참 거만한 자세죠? 눕방? 눕방 아닌 눕방.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컬러로 이렇게 매치해서 많이 입히고 있어요. 닦고 덕구가 이렇게 이불 덮어주는 거 좋아하거든요. 다리 사이에서 이렇게 이불 덮고 이렇게 자요. 잘 때. 그래서 아주 그냥 제가 그래서 자다가 좀 힘들고 자다 깨달을 많이 하거든요. 얘가 이러다가 이렇게 나가서 이제 돌아다니다가 뭐 딴 데 가서 자다가 아니면 밥 먹고 아니면 화장실 갔다 오고 한 다음에 다시 또 들어오고 싶을 때 옆에 와서 또 이렇게 툭툭 치고 이불 건드리고 막 그래요. 그럼 또 이불 이렇게 들어주고 들어와라 또 데리고 자다가 데리고 자면은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제가 움직임을 뒤척임을 자유롭게 못하니까 은근히 자면서도 계속 다리를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애를 혹시 치기라도 하면 어떡하나 막 그런 아주 금이야 오기야 키우는 다들 그러시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긴 한데 또 들어오고 싶다고 자꾸 그러니까 데리고 자긴 합니다. 요즘 들어서 되게 제가 아기 낳고 이제 1년 정도 됐잖아요. 근데 아기 낳고부터 좀 덕구가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받겠죠. 이거는 인형 받쳐놓은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겠죠. 온전히 저를 독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기한테 붙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힘들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기를 재우고 제가 쉬는 시간이 쉬고 있거나 이럴 때는 항상 와서 붙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해달라는 거 더 해주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방금 보여드린 우주 가디건을 다 완성을 했고 그거는 완성한 지 좀 됐는데 영상을 이제 찍는 거고요. 또 이제 제가 뜨고 있던 그 10am 스웨터 니드니츠님의 이렇게 좀 불규칙해 보이는 그 느슨한 꽈배기 그거가 들어간 하늘색 스웨터를 제가 지난 영상부터 계속 보여드렸었죠. 위비라고. 근데 그거를 다 완성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영상으로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냥 근황이나 뜨개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의 돌잔치가 끝났습니다. 우주 돌잔치는 그냥 양가 부모님 모시고 형제라고 해도 저 남편도 그냥 두 형제고, 저도 오빠랑 해서 그냥 두 남매예요. 그래서 뭐 가족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족끼리 그냥 했고, 그럼에도 그냥 은근히 계속 신경이 엄청 쓰이는 거예요.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제가 요즘 들어서 되게 멘탈이 엄청 약해져 있어요. 옛날 같으면 정말 이러지가 않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굉장히 계속 신경 쓰이는 거예요. 남편이랑 저랑만 그냥 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냥 사진관에서 돌사진 뭐 이렇게 막 엄청 막 패키지 이런 거는 저는 관심이 없고요. 그래서 그냥 사진관에서 돌이라고 사진 이렇게 좀 한 장 뭐 이렇게 찍어주고, 그래서 그렇게 해주고, 뭐 둘이서 생일 파티 해주고, 그런 식으로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른들도 좀 첫 손주고 양가 다 지금 첫 손주예요. 그래서 저희도 아기를 좀 늦게 낳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첫 손주인데
좀 돌잔치를 안 하고 넘어가긴 너무 아쉬워하실 것 같고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음, 했습니다. 그래서 100일 잔치는 100일 잔치? 아무튼 100일은 그 집에서 한번 했거든요. 제가 100일상 그런 거 대여를 요즘 하는 데가 많잖아요. 업체들 인터넷 검색해봐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그런 거를 대여를 해서 집에서 100일상을 차렸어요. 그래서 차려가지고 제가 뭐 그때도 그냥 가족들 안 부르고 저희 둘이 했으면 그냥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 백일상을 차려놓고 이게 그 전통식 그 백일상을 차리고 이제 한복도 다 대여가 되니까 이제 한복 입혀서 갓 씌워가지고 이제 사진 찍어주고 이렇게. 근데 그때 이제 가족분들을 초대했어요. 근데 제가 집에 사람을 그렇게 많이 부르는 성향이 아니거든요. 근데 집에 그렇게 많은 손님이 그때도 마찬가지로 가족분들만 불렀어요. 그럼에도 그 정도의 인원이 저희 집에 온 적이 없기 때문에 손님이 온 적이 없기 때문에 와도 뭐 한 분, 두 분 정도여서 그렇게 많은 인원을 집에 초대해 본 적이 없어서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너무 멘탈이 나가가지고 진짜 힘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벌써부터 돌 하기 싫다고 제가 막 그랬거든요. 진짜 진심 돌잔치 하기 싫다.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냥 돌 사진 하나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랬었는데 어 그러니까 저희 둘이 집에서 그냥 돌상 차려주고 돌잡이 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랬었는데 어 어쨌든 하게 됐습니다. 할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 미루다가 예약도 안 하고 보통 왜 돌잔치 1년 전부터 예약해도 못 한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어차피 손님들 불러서 막 그렇게 할 생각 처음부터 없었고 가족들이랑 할 거긴 한데도 그래도 돌잔치 장소를 미리 안 하면 예약을 못 한다고는 하는데 그냥 솔직히 안 하고 싶은 마음도 있기 때문에 계속 그냥 미뤘어요. 예약을 안 하고 계속 미루고 있다가 여름에 예약을 했습니다. 7월인가 8월에 예약을 했어요. 저희 우주는 12월에 태어났어요. 연말에 태어나가지고 거의 크리스마스 즈음이 돌입니다. 그래서 그때 태어났는데 7월인가 8월인가 그때 예약을 한 거죠. 일단은 어 파티룸을 이제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너무 하기 싫어서 미루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피하고 싶어서 미뤘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랬는데 그러니까 회피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검색을 일단 했어요. 대전 돌잔치. 정말 하기 싫었는데 대전 돌잔치 검색을 해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돌잔치를 하는 전용 뷔페도 있고요. 그런데도 몇 군데 있고 한데 너무 정신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데는 뭔가 물론 이건 사람 성향입니다. 제가 뭐 그런 데서 하는 분들을 뭐 이렇게 비하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제 성향이 그래요. 그래서 뭔가 그 중앙 홀이 있고 방마다 이제 돌잔치는 하고 있고 거기서 여기저기 손님들도 섞이고 하면서 저는 안 그래도 지금 가족들끼리 집에서 잠깐 그렇게 한 것도 멘탈이 완전 나갔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곳에서 하면 진짜 너무 정신없고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연약하죠. 그래서 그냥 안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일단 제외를 하고 물론 그때서야 예약하려면 자리가 없었을 확률도 거의 엄청 높았을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제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그러면 이제 식당 같은 곳, 뭐 약간 교외 지역으로 나가서 있는 뭐 식당에서 이렇게 그 돌상을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곳 이런 데도 몇 군데 있거든요. 저희 집 근처에도 그런 데가 있고 그래서 막그 약간 한식인데도 있겠지만 이탈리안 레스토랑 스타일로 코스가 나온다든지 뭐 그런 데도 있고 했는데 이제 이런 데가 기본 보증 인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뭐 아무리 소규모 돌잔치라고 해도 20인 이상 뭐 이런 식으로 그 뭐 이런 게 있는 데도 있고 저희는 가족들 하면 이제 10명 안쪽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된 게 이제 파티룸이었어요. 요즘 파티룸은 많잖아요. 공간 대여하는 곳, 모임이나 뭐 뜨개 모임도 많이 파티룸 빌려서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냥 아무것도 없는 파티룸이라기보다는 거기는 좀 주로 그 가족들 소규모로 해서 돌잔치나 칠순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주로 많이 그런 용도로 많이
대여하는 파티룸이었어요. 그래서 괜찮네. 그래서 이제 공간을 대여해 주면서 이제 거기에 패키지로 해가지고 되게 오늘 자세하게 얘기하게 되네요. 패키지로 해가지고 그 돌잔치나 어떤 칠순상 이런 거를 차릴 수 있게끔 하는 패키지 상품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간 대여 플러스 거기 이제 상 차림 뭐 이게 그런 어떤 백일 돌상 그런 거 대여하는 그런 업체에서 오셔서 이제 거기 세팅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세팅까지 하고 뭐 또 이제 거기다가 추가를 뭐 할 수가 있는 예를 들어서 과일이나 떡 이런 걸 올리고 싶으면 제가 따로 준비해 가도 되지만 거기에다가 이제 계속 그 추가 해가지고 뭔가를 계속 얹을 수가 있는 그런 옵션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뭐 다른 거 그 위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으면 하고 그런 것까지 필요 없다면 안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어차피 그렇게 공간 빌려서 그러면 나름 그냥 우리끼리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돌잔치라고 나름 가족끼리라도 하게 할 거면 그러면 이제 겸사겸사 사진도 그 사진 포함된 패키지가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냅 사진 패키지가 있으니까 그걸로 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스냅 사진에 이제 헤어 메이크업 다 들어간 패키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공간에서 그 방이 세 개가 있었는데 한 공간이 제일 작은 방이 원래도 거기도 이제 공간 대여 룸이었는데 거기를 이제 완전히 그냥 거긴 공간 대여는 싹 빼버리고 거기를 이제 메이크업 룸으로 만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메이크업 하시는 분이 출장 오셔서 거기서 메이크업 해주시는 또 그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네요. 우리가 따로 어디 가야 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거기서 바로 다 연결돼서 그냥 그 해서 그냥 바로 옆방에 가서 돌잔치 하고 이러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또 되어 있어서 그래가지고 괜찮네 하고서 이제 패키지를 했죠. 그러니까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돌잔치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괜히 패키지를 했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돌잔치만 하고 끝낼 걸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음식도 이제 케이터링 서비스로 이제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케이터링으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핑거푸드 위주로 먹을 수 있을 그런 종류로 해가지고 물론 뭐 갈비찜, 불고기 뭐 이런 뭐 오리 훈제, 샐러드, 무침 뭐 이런 거나 무쌈말이, 유부초밥, 뭐 롤초밥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로 이제 미역국에 밥, 뭐 김치, 떡, 뭐 과일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주시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상차림 그 뷔페 작게 뷔페처럼 이제 케이터링 가족들만 딱 먹게끔 물론 이제 저는 그게 좀 음식 맛만 괜찮다면 괜찮다고 생각한 게 뷔페는 어쨌든 우리만을 위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음식은 그냥 차려져 있고 이제 결혼식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음식이 약간 대용량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좀 그냥 유통되는 것들도 많고 그래서 좀 그런데 이거는 그냥 저희만을 위해서 만들어주는 요리였거든요. 그래서 그건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남았을 때도 그냥 그게 이렇게 상차림이 돼 있을 때 케이터링 하는 것 같은 되게 엄청 견고한 박스에다가 뚜껑까지 다 덮을 수 있는 그런 거로 해서 다 음식마다 차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먹고 남으면 그냥 그 박스 뚜껑 덮어서 바로 그냥 집에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그렇게 돼 있어서 좋았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거기까지 하고 그냥 식사하고 끝낼 걸 아니면은 그냥 어디 식당 가가지고 그냥 상차림이고 뭐고 필요 없고 그냥 식당 가서 룸 그냥 한쪽 빌려서 그냥 같이 다 같이 밥 먹고 케이크에다 불 끄고 그걸로 끝낼 걸 이런 정도까지 생각할 정도로 돌잔치가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굉장히 좀 괜히 이렇게 한 것도 나름 소박하게 한다고 한 건데도 괜히 했다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어쨌든 왜냐면 이제 이 날짜가 다가올수록 아기가 그 돌잔치 시간 그리고 돌잔치 시간뿐만 아니라 그 전에 공간 대여 뭐 3시간 이게 잡아주는데 그 시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제 스냅 찍고 메이크업하고 이제 그 전에 돌잔치 시작되기 전에 스냅도 찍고 그 공간에서 이제 스냅도 막 찍고 그런 거 생각하면 아기가 잘 수가 없거든요. 아기가 오전 낮잠을 아예 패스해버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아기가 컨디션이 괜찮을까 막 그런 것들이 좀 걱정되는 거예요. 저는 뭔가 그 항상 뭔가 예견돼서 항상 그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다 돌려보고 예측되지 않은 무언가가 튀어들었을 때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 하는 그런 파워제이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예측되지 않는 그
그 상황들이 너무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고, 아기 컨디션이 어떨지도 모르겠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힘들었는데, 음, 막상 이제 돌잔치가 한 하루 이틀 조금 전 정도로 다가오니까, 아, 모르겠다. 어차피 겪고 지나가야 될 일이니까, 애기 낮잠을 못 자고 막 그러더라도, 혹시나 투정을 부리거나 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그냥 겪어야 될 일이다. 겪고 지나가야지 하고 이제 약간 내려놨는데, 그렇게 해서 막상 당일 됐을 때 역시나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아기는. 일단은 거기서 유모차에서 좀 재워보려고 유모차도 가지고 갔는데, 우주는 더 어릴 때는 유모차에서는 좀 잘 잤는데, 요즘 들어서 유모차에서는 잘 안 자는 것 같아요. 아주 피곤한 상태 아니면. 근데, 우주는 어떻게 자냐면요. 제가 재워서 자는 게 아니고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냥 눕혀놓으면 잤기 때문에 되게 좋죠. 근데 이렇게 뭔가 일부러 재워야 하는 상황이 오면 좀 곤란합니다. 왜냐면 재워서 잤던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눕혀놓으면 뒹굴뒹굴 거리다가 자기가 그냥 스스로 잠이 드는 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억지로 재워야 되는 상황이 오면 되게 곤란해져요. 왜냐면 그렇게 재웠던 적이 없어서 애도 그렇게 재운다고 자는 애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재울 때도 제가 그냥 좀 이앓이 하거나 이러면 바로 눕혀놓는다고 바로 자지 않고 요즘 같은 때는 이제 이앓이 때문에 눕혀놓으면은 혼자 뒹굴거리다가 막 울고 그래서 제가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방에 그렇게 애기 자는 방에 가서 그러거든요. 그럼에도 제가 옆에 누워있거나 하잖아요. 같이. 그 재우려고 하거나 하면 약간 우는 걸 달래주는 정도까지만 하고 다시 나와야지 거기 누워있거나 하면 또 이제 그냥 잠을 오히려 제가 방해한다고 해야 되나? 그렇거든요. 혼자 이렇게 조용히 있어야 자는데 옆에 제가 있으면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거나 저를 만지려고 한다든지 저거 놀려고 한다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뭐 자는 척을 한다거나 해도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아기가 주의가 산만해진다고 해야 되나? 자기가 이렇게 스르륵 이게 잠으로 이렇게 조용히 빠져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안 돼가지고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오히려 잠드는데 시간이 길어져요. 그래서 우주는 옆에 있으면 그래서 차라리 눕혀놓으면 5분, 10분 빠를 때는 5분, 10분 뒹굴거리다 잠들고 좀 오래 걸릴 때는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도 혼자 놀다 그렇게 자요. 그랬기 때문에 돌잔치 날도 진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얘를 재울 수 있을 것인가. 근데 백색 소음기도 막 챙겨가고 했는데 유모차 이렇게 막 끌고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거기가 어쨌든 들어가면서 새로운 환경에 갔잖아요. 처음 보는 막 이렇게 막 장식돼 있고 막 이런 것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기가 일단은 자극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기 입장에서는 약간 주의가 산만해졌고 뭔가 새로운 자극들이 막 들어왔는데 애가 잠을 잘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역시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유도 안 먹고, 그러니까 분유죠. 분유를 가져가서 이제 분유 먹일 시간이 돼서 먹였는데 분유도 안 먹는 거예요. 뭔가 제가 아기가 굉장히 산만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각성된 상태였나 봐요. 그래서 그것도 안 먹고. 그래서 그나마 저는 아직까지 떡볶 같은 거를 안 먹여봐가지고 진짜 이유식 만들어서 먹이는 그것만 거의 먹이고 외출했을 때 잠깐 저희만 뭐를 먹고 있거나 밥 먹고 있거나 그럴 때 아기가 물론 아기 먼저 먹인 다음에 이제 저희 밥을 먹으러 가는데 밥을 먹는데도 방금 자기가 먹었어도 자기가 먹고 있으면 계속 쳐다보고 있고 막 쩝쩝거린단 말이에요. 아기가 되게 뭘 잘 먹어요. 그래서 좀 덩치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좀 먹이는 게 그나마 이제 과일 퓨레 그 정도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날도 분유를 안 먹어서 과일 퓨레 정도 먹였는데 어쨌든 아기가 출출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돌잔치 끝날 때까지 뭘 먹질 못해가지고 돌잔치 끝나자마자 이제 저는 이제 엄청 배고팠지만 아기 이유식부터 일단 이유식 챙겨간 거부터 데워서 막 먹이고 그랬는데 밥 먹고 나니까 아기가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물론 잠을 못 자서 막 칭얼대고 울고 그러진 않았어요. 다행히도. 하지만 막 엄청 컨디션이 좋지도 않았지만 울진 않아서 다행이었다. 라는 거고요. 되게 졸려서 가끔씩 칭얼대는 정도긴 했는데 간식을 막 이렇게 챙겨와서 아기가 찡얼댈 때마다 입에 넣어주면서 사진을 찍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아기들 찍을 때 보통 그런 식으로 해서 아기들 기분을 좋게 한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아직까지 간식을 먹이질 않아가지고 그나마 가져간 게 이제 그 퓨레였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사진 같은 거 다 잘 찍었고 지금 사진을 이제 고르라고 메일을 보내셨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열어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번 주말이 되거나 하면은 좀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행히도 돌잔치는 끝이 났습니다. 우주는 돌잡이를 무엇을 했는가? 우주는 돌잡이를 돈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뭘 잡았으면 좋겠냐라고 하셨을 때 거기서 약간 간단한 진행을 봐주시거든요. 5분 정도? 그것도 좀 감사했는데 아무튼 5분 정도 진행을 봐주셨는데 이제 엄마는 뭘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처음 먼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 잡았으면 좋겠어요 했거든요. 이제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남편한테 이제 아빠는 그럼 뭘 잡았으면 좋겠을 때 아빠는 그 돌잡이 판 전체를 들은 거예요. 돌잡이 이렇게 물건들이 있는 그 쟁반 그 자체를 그냥 통째로 들고서 저는 이거 다 생각지도 못했어요. 근데 아기는 이제 돈을 잡았어요. 한번 휙 바로 잡길래 뭐 잡으라고 이렇게 갖다 주자마자 휙 잡길래 이거 다시 해보자고 해서 내려놓고 이제 위치를 좀 바꿔서 다시 갖다 줬는데 또 돈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굉장히 우주 아빠가 굉장히 만족스러워했다. 역시 돈이지 하면서. 근데 보통 돌잡이 할 때 그 진행해주신 분이 돈 잡으면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돈을 잡았고 사진도 정말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우주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사진을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그래도 사진 찍는데 우주가 좀 잘 참여하는 편이라서 되게 작가님이 신이 나셔가지고 엄청 많이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기도 했는데 아기가 좀 피곤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고서 좀 몸살 나는 거 아닌가 너무 힘들어갖고 저도 힘들고 남편도 힘들고 막 너무 힘들었거든요. 남편은 아기를 안고 이제 돌상 앞에서 찍는 씬이 시작됐을 때부터는 남편이 계속 안아야 됐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내일 팔 한쪽 못 쓸 것 같다고 막 이랬거든요. 계속 그러느라고 고생하고 저는 저 나름대로 계속 이제 막 애기 신경 써야지 나름대로 가족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오신 분들 신경 써요 막 신경 쓰이지 애기 컨디션 안 좋아질까봐 신경 쓰이지 막 여러모로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발 이것만 이 시간만 지나라 막 이랬었어요. 막상 끝나고 나니까 정말 잘 끝났다. 다행히 너무 잘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모님들도 너무 만족하셨고 너무 잘했다고 해주셔가지고 하길 잘했다.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길 잘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돌잔치 얘기를 너무 오래 했는데 그래서 저는 드디어 돌잔치가 끝나고 자유를 얻었다 하면서 다음날 진짜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도 후련했지만 집에 와서 애기 이제 너무 피곤했으니까 재우고 막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개운하게 일어났어요. 진짜 그 한동안 너무 스트레스를 제가 많이 받았나 봐요. 혼자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까지도 없는데 제가 좀 많이 계속 신경을 쓰고 있었나 봐요. 너무 날아갈 것 같았다라는 거. 그랬습니다. 우주는 그래서 아주 무럭무럭 건강하게 돌이 지나 이렇게 계속 잘 크고 있다라는 근황을 전하면서 또 말씀드릴 게 제가 이제 12월 말이잖아요. 말이 다 됐는데 제가 영상을 처음 올린 지로부터 3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 채널에 3주년이 이제 다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또 감사 인사를 한번 이번 영상 찍을 때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3년이나 이렇게 영상을 찍어 올릴 수 있게 이 채널이 유지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은 좀 큰 채널 뭐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계속 제 영상을 찾아주시고 봐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또 기다려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영상 올렸을 때 제가 이런 일들이 있어요 말하면 그것도 응원해주시고 또 경험담도 공유해주시고 하면서 계속 힘이 돼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항상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올리진 않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렇게까지 그만두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제가 뭐 최근에 영상의 어떤 그런 퀄리티나 제 채널의 성격 이런 것들, 뜨개로그의 어떤 그런 제가 올리는 뜨개로그의 특징 이런 거에 관련해서 요즘 올라오는 영상들에 비했을 때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세련되지 못하고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런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좀 고민을 말씀드렸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많이들 그래도 제 채널의 이런 특징을 오히려 좋아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너무 또 감사했었고, 앞으로도 제가 이제 그런 고민이 있어서 좀 그랬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제 3년이 지나 4년을 향해서 가면서도 제 채널의 성격을 이제 거의 그냥 아마도 유지할 것 같아요. 왜냐면 영상을 찍다 보면은 어쨌든 제 성향이 뭐 잠깐 한두 회 정도는 또 다른 스타일로 가볼지언정 어쨌든 제 스타일이 계속 제 성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계속 묻어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늘 해오던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늘 응원해 주시고 진짜 소중한 뜨개 시간이잖아요. 각자 현생이 있으시고 현생을 살다가 남는 그런 어떤 귀한 시간에 좋아하는 뜨개를 하시는 건데, 그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신다는 건 진짜 엄청 값지고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그걸 잊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저와 함께 즐거운 뜨개 시간에 제 영상 또 함께 해주신다면은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사 인사를 이번 영상에서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으쌰으쌰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키우면서 짬 내가지고 또 영상을 자꾸 찍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제가 그리고 10am 스웨터를 이제 다 떴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꽈배기가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엄청 아란이 가득한 그런 건 아니어서 그렇긴 한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그 꼬고 하다 보면은 손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몸통 뜰 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제 소매를 뜨니까, 소매는 이렇게 작은 거를 뜨는데 그 작은 그 커브 있게 이렇게 커브지게 그렇게 뜨는데 그 공간에서도 꼬아서 이제 그 아란 같은 무늬를 뜨려고 하다 보니까 손이 더 힘들더라고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손가락 통증 그런 게 이 관절 마디가 아픈 게 또 시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동안은 무매를 떠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뜰 순 없고요. 그건 다들 아시죠? 그래서 무매를 떠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그리고 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뜰 수 있는 그런 무매가 필요하기도 하고, 제가 근데 이번 겨울에 아란 가디건을 꼭 하나 갖고 싶었는데 좀 아쉽게 됐어요. 그래서 좀 일단은 홀드를 하고 무매부터 떠야 될 것 같습니다. 무매를 일단 뜨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테네임 스웨터를 뜨면서 니드니치님 도안이 워낙에 너무 친절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리뷰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좋았는데, 더군다나 이제 그 니드니치님 도안 중에 니드모어 스웨터는 진짜 기본템 중에 기본템이잖아요. 근데 기본템이지만 또 진짜 그냥 기본적인 레귤런 늘림은 또 아니고 이 세글런이라고 하는 그게 되게 특징적이잖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굉장히 뜨고 싶었어요. 정말 색깔별로 막 또드모어라고 막 색깔별로 뜨고 막 이렇게 어 여러 번 뜨시는 분들도 많고 한 도안으로 알고 있어서 꽤 뜨고 싶었는데 계속 미루게 되긴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니드니츠님이 연말이라고 할인을 하시고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도. 그래서 10% 할인인가 그래요. 그래서 겸사겸사 지금 저는 미리 도안을 안 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요. 딱 뜨려고 캐스톤 할 때 사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뭔가 안 뜨고 쌓여있는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 그런 것들 미싱할 때 많이 겪었다고 말씀드렸죠. 워낙 막 쌓아놓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는 니드모어를 그래서 무매를 떠야겠다 해서 니드모어 도안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니드모어하고 오늘은
제가 예전부터 뜨겠다고 하면 에바 있죠. 그래서 에바 가디건도 도안을 샀어요. 그래서 일단 요 두 개를 샀는데, 두 개를 거의 동시에 캐스트온 할 수도 있고, 하나만 일단 하고, 하나만 뭔가 집중적으로 쫙 떠야 좀 빨리 뜨는 거가 있기는 해요. 이걸 빨리 끝내야 다른 걸 뜰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집중을 할 수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둘 다 무매긴 하니까. 물론 하나는 원통뜨기고, 하나는 평면뜨기이긴 하죠. 음, 아무튼. 그래서 그런 두 개의 도안을 사서, 뜨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란 가디건이 너무너무 갖고 싶지만 이번 겨울도 안 될 것 같다라는 아쉬운 소식. 하지만 이제 그래도 이제 10AM 스웨터를 완성을 했으니까 그거는 다음에 따로 F 영상을 또 찍어보도록 할게요. 너무너무 예뻐요. 진짜 기성복 같은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해요. 도안상에.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안 했으면 더 예뻤겠다 싶은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도 뭐 다음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찍어야 될 것 같아요. 벌써 1시간 가까운 분량을 찍었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을 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뜨개 쓰던 동안에는 제가 좀 이렇게 무늬 같은 거나 그리고 제가 뜨던 문어발 중에 이 티타임 블랭킷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오늘 다시 잡았거든요. 요 몇 줄 떴는데 요거를 좀 뜨면서 얘기해야지 했는데 그냥 말만 또 계속 했네요. 이걸 가져와 놓고 뜨손실 어떡해요? 한 30분은 뜰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항상 뭔가 제가 이런 걸 뜨고 있거나 하지 않으면 손동작을 되게 애매해서 그냥 가만히 있기도 그렇고 뭔가 움직이게 자꾸 돼가지고 손을 막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막 이러는데 편집하다 보면 손 모양이 왜 저래? 너무 손이 좀 손 위치나 이런 게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기는 한데 다 찍고 나서 항상 그 생각을 해가지고 아쉽네요. 이걸 뜨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제가 좀 너무 졸려가지고 계속 눈 비비고 자꾸 손이 위로 올라가고 그랬을 것 같은데 육퇴하고 너무 피곤한 상태라는 거. 좀 목소리도 좀 잠겼을 수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말씀드렸듯이 3년 까지 이렇게 올릴 수 있게 된 것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요. 추워진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모두 행복한 뜨개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